TV 김재구입니다. 제가 그저 홍준표 검사를 대통령으로 뭐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제 제목을 해서 여러분께 오늘 시사하려고 그러는데요. 제가 저 홍준표 의원을 뭐 대통령 만들자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을 늘 지지하고 그렇게 김재원 의원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지지하게 됐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홍준표 검사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시작해서 시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더 킹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. 그걸 보면은 저 사실 홍준표 의원 검사 출신인 그 모래시계인가요? 그 영화도 연상이 돼요. 그런데 지금 그 영화가 나온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검사 세계를 그렇게 난도질하고 철저하게 부정 부패 집단으로 만든 영화를 저는 참 여태 본 일이 없다.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이 영화를 봤나 봐요. 그런데 검사들은 늘 홍준표 의원도 모래시계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홍준표 의원의 실제 상황을 영화로 만드는 게 모래시계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검사를 그만둔 지가 벌써 27년이 됐어요.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광어족, 도다리족, 자보족, 검사라고 아주 자주적인 분류가 있긴 했습니다만 더킹에서 본 1% 기죽검사의 특권층 부패 행각은 아무리 드라마지만 그래도 과장이 너무 심했다.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하는 홍준표 형님. 어쨌든 최근 검사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마다 검사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오만한 특권층으로만 묘사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. 이것은 홍준표 의원의 뭐 반항 섞인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도 영화를 보게 되고 요즘 드라마도 말이죠. 검사가 값어치가 없어. 뭐 요즘 SBS 뭐 이런 데 보면은 저 드라마 가끔 보는데 정말 검사들이 늘 당하고 누구한테? 범죄자한테. 그리고 경찰들이 검사를 비아냥거리고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. 이거는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TV는 바보 상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 집에 나 혼자 딱 있으면 TV가 딱 키면 거기에 몰입이 된단 말이죠. 그 TV 안에 내 생각이 다 몰입이 돼요. TV 나오는 그 내용에 따라서. 그러면 중독이 됩니다. 그러니까 TV 상자는 나를 중독시키는 바보 상자다. 난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어. 왜냐하면 정치 뭐 YTN이나 또는 뭐 연합뉴스나 이런 뉴스 메이커 방송들도 어느 한 사람을 너무 특출하게 이렇게 빨아주면은 요번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. 종편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바람을 일으켜 줬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이준석이가 잘하는 것 같아. 20대 전 청년들은 야 우리하고 똑같지 않냐 생각이? 이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. 그게 바로 언론의 힘이고 방송의 힘입니다. 똑같은 생각을 지금 홍준표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영화를 만들 때마다 왜 검사를 갖다가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야? 씨부랄까 아주. 화가 나는 거지. 홍준표 의원도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99%의 검사는 얼마나 억울하냐. 1%의 잘못된 검사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 감독이나 연출하는 제작자나 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. 나머지 99% 검사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나? 이렇게 검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전직 검사 홍준표 의리 있네. 의리 있어. 뭐 홍준표 의원 대통령 감이죠. 그냥 좀 막말만 조금 줄이면. 네. 그리고 저 여의도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출마 선언 같은 것을 하셨잖아요. 여기서 오바마의 눈송이 모델과 마크롱의 프랑스를 위한 진단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일을 가졌어요. 그런데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제한된 인권과 국회 본회의 개칙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.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또 공손하게 인사까지 합니다. 이럴 때는 홍준표답지가 않아.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면도 홍준표에게는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요. 이런 것도 없으면 홍준표는 깡패지.
맨 저격이나 하고. 그래서 내가 김재호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. 단점이 잘 믹서된 홍준표다.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다. 아무런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같겠습니까? 그렇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 위대한 분이세요. 난 문재인 대통령은 영원히 기억할 거야. 이 양반이 너무너무 큰 일을 하셨어. 대한민국 위해서,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, 이제 1년 안 남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암덩어리가 몸에 막 배어 있어. 누구 때문에?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.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야. 국민 좀 많이 줄여야지. 먹거리가 없으니까. 그런 생각 하신 것 같아, 대통령이. 좀 많이 좀 줄여야 나머지 분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? 이런 논리 같다니까요.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? 남은 국민이라도 누구? 문재인을 지지한 국민, 집권 여당을 지지한 대깨문, 그리고 대깨문에 가까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대한민국 국민이지. 나머지 국민 아니지. 태극기 부대가 뭔 국민이요? 개, 가재, 붕어, 개지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제거가 되고 나머지 분들만 살으면 그동안 내가 돈을 많이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어. 이렇게 위대하게 대한민국을 운영하신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세지. 얼마나 멋있습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욕을 필요 없어요. 그분의 자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. 어차피 3월 9일 날 세상은 바뀌어요. 그리고 5월 11일 날 청와대는 새 주인이 다 들어갑니다.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때까지만 참으세요. 술 많이 먹지 말고. 우리 이제 김재국 TV 구독자님 14만 6천 구독자님인데, 어쨌든 지금 8,182명의 국민 직접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인덱스 보고서를 출발로 전국을 주유천화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, 나 홍준표예요. 검사 출신. 대선 경선 열차를 출발할 즈음에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서 홍준표 의원이 참 엄청 이 촉이 빨라. 여기서 지금 경선 열차,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버스 이렇게 타면 가요,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당신도 버스 시간 정차돼서 타, 지나가면 끄셔, 안 받아줄게요. 이준석 나이 어린 그 젊은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아주 건방지죠. 그런데 버스 뭐 손님 안 타고 가면 버스 기사가 돈 벌어? 빈차 가지고 나중에 그 절단 나지? 부도나 태우고 가야 승차 요금 받는겨. 그 생각을 못해요. 누가? 이준석이가.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지. 그 정치는 구력이 있어야 되고 숙성이 돼야 돼.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는겨. 안 타면 대통령 안 시킬겨? 이거지. 아니 지가 안 시키자고 대통령 안 돼? 국민이 소환했는데?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유승민한테 푹 빠져가지고 말이지.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전력을 다해서 정권 교체를 할 것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내가 꼭 약속을 할게요 하는 게 홍준표 의원이에요. 이런 말은 그냥 다 해, 누구든지. 뭐 윤석열도 하고 뭐 윤희숙도 하고 헛개비 하태경도 다 하는 거야. 뭐 정권교체 위해서 당원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. 근데 이 약속을 지켜야지. 이럴 때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겨? 약속을 안 지키면 홍두깨비가 되는겨. 홍도깨비. 약속을 지키면 홍준표가 되는 것이고.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 참용들 있잖아요. 전부 다 나가서 막 도댕기다가 뭐 이짝 갔다가 저짝 갔다가 육갑 개 지랄 들어도 다시 굴러온 돌들, 하태경, 유승민,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 다 패대기 치고 윤희석 둘이 손잡고 올라오셔. 위로. 사다리 꼭대기 딱 올라와. 그 다음에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구해야지. 홍준표 의원이 내가 대통령 나갈 테니까 윤석열이는 말이요 총리 한번요 이러든가, 아니면 윤석열이가 국민들이 많이 소환하니까 자네가 대통령 해, 나 국무조정 한번 시켜줘, 그리고 이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줄게 이러든지 사이좋게 아름다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저짝 땅 시부리들을 전부 다 그냥 싹 그냥 팍 이렇게 해야 된다. 그 김재국 생각이다. 네,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